어느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봤어요? 펜케이니 스쿨도 찾아갔었고요. 치아먼 스쿨도 찾아갔었고, 지금 초등학생한테 1시간에 300만 원, 500만 원을 주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 친구가 너무 어리고 아직 실력이 없다면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렇죠. 뭐 이제 어떤 아이를 프로를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월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그리고 시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인 황동준 프로와 골프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 골프 아카데미 운영 중에 있고, 유튜브 채널은 킹콩 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송단 프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자녀를 골프를 시켜보고 싶은데 프로가 되려면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떤 부분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이겠죠. 그쵸, 뭐 이제 골프 치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죠. 이제 어떤 아이를 프로를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월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그리고 시간 몇 년 정도?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쓸 수 있다, 적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지만, 아무리 안 들어도 월 500 이상은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500에 뭐가 들어있어요? 500에는 일단은 볼 연습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치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코치진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코치님이랑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친구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제 주위에도 보면 이 친구가 골프를 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친구들보다 골프 프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인성적으로도 괜찮고 또 인성적으로 괜찮아야 골프 선수가 되든 나중에 골프 사업을 하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유학을 보내주신다거나 돈만 보내주셔서 그냥 믿고 프로님한테 맡긴다고 해도 그 아이는 잘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네,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골프를 하면은 애가 시합에도 나가고 그쵸. 라운드도 나가고 해야 그쵸. 되는데 그걸 또 아이가 혼자 못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따라다니려면은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게 또 오히려 비용적으로 더 부담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흔히 얘기하는 게 골프 프로가 되려면 뭐 3억이 든다는 둥, 5억이 든다는 둥, 10억이 든다는 둥,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으세요? 뭐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나름인데 사실 돈을 너무 많이 들인다고 해서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좀 적게 드리는 것보다 물론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에 서포터가 되면 훨씬 좋겠죠. 이제 회원분들이 저한테 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도 전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월 400 정도를 20년간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비용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눈높이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코치를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아이가 하려고 하는지 재밌어 하는지, 이제 그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송담 프로님께서는 골프를 배우시게 된 게 아버님이 또 프로님 출신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슨비는 좀 절약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저는 다행히 레슨비는 굳었죠. 저희 집은 예체능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고, 뭐 골프를 아버지가 좋아는 하셨지만 아버지가 골프를 가르치실 수 있는 성격이나 이제 성향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프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웠고, 나중에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을 이제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네. 레슨비를 보통 어느 정도 지출하셨어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우리 이제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보통 배우는데, 저 때는 사실 정해진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 레슨비라는 게 있었어요. 월 레슨비 그래서 월에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200만 원. 네, 그렇게 내고 프로님들 아카데미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돼서 저희가 이제 골프를 배우는 것이었고, 사실 국내는 되게 막 투명한 게 없었어요. 그냥 오가면서 학교 다니듯이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5시인데 정해진 시간에 뭐 무슨 과목에 뭘 배운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저희가 골프를 치고 있으면 프로님들이 오셔서 일렬로 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미국이나 이제 해외를 가서 딱 레슨을 받았을 때는 너무 좋다고 느낀 게, 거기는 일단 아카데미나 그런 딱 규격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한테 맞는 그레이드, 너한테 맞는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 선생님한테 맞는 페이 그리고 정확한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2시에 레슨이다 하면은 2시에 와서 항상 1시간 타임제로 레슨을 받았고 그 레슨이 이제는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서 이런 프라이빗 레슨이 상용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에는 국내도 1시간씩 이렇게 타임별로 레슨하는 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즘에 주니어가 아니어서 확실히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랬습니다. 네네. 형이 예전에 그 부치아먼한테 가서 레슨 받고 그랬다고. 네, 부치아먼 스쿨은 라스베가스에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있어서 제가 가서 배웠었는데 처음부터 부치아먼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었고 처음에 가면은 너무 특이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너의 목표가 뭐냐고. 그러니까 너가 골프를 잘 치는 게 싱글이냐 아니면 프로 골퍼냐 너희가 어디까지 가고 싶냐.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선생님들을 붙여줬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뭐 150불 1시간에 이랬던 것 같아요. 150불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끊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설을 받아서 넘어가면 나중에 부치아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코칭 시스템이었습니다. 하긴 뭐 예를 들어 90대 초반을 치고 싶은데 맞아요. 네네. 부치아먼한테 레슨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그레이드에 맞는 그런 맞아요, 시스템이 맞아요. 잘 갖춰진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훨씬 더 그때 했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먼저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리스트를 보내줬고 그 리스트를 제가 작성해서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선생님을 배정을 받고 그 선생님보다 더 뛰어넘는 뭔가의 실력을 요구하고 레슨을 원한다면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코치진을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르게 뭘 가르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게 먼저 그 골프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동작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 코치진과 저와의 그런 신뢰감 또 나의 감각을 되게 중요시 여겨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해 라는 게 많았다면 저랑 굉장히 많이 의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너가 편하니? 이렇게 하면 덜 불안하니?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쨌든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나타내는 방식이었고 국내에서는 골프를 연습하면서 몸으로 체득이 되는데 머리로는 왜 이게 잘 맞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는 힘들었고. 그러면은 외국 코치들 중에는 어느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봤어요? 뭐 코치는 일회성으로는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누구? 그 행크이니 스쿨도 찾아갔었고요. 그때 당시에 부치아먼 스쿨도 찾아갔었고 그때 당시에 저 때 유명하신 그 이승우 프로님이라고 계세요. 저랑 이제 선후배. 이승우 프로님? 네.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골프를 배우고 계셨어요. 브렛이라고. 그 분도 캐나다에서 굉장히 좀 권위가 있는 뉴질랜드 분이셨는데 캐나다에서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한테도 갔었는데 약간 타이거즈 코치들한테 많이 레슨을 받으셨나요? 뭐 타이거 우즈가 뭐 전설적이고 그냥 뭐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도 제가 봐도 타이거 우즈가 제일 멋있습니다. 공을 80대를 쳐도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프로님이 레슨을 할 때 네. 회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이제 골프를 가르쳐 보고 싶다. 그렇게 질문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보통 해주세요? 주니어 때는 일단은 열린 사고방식,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도 지금 좀 더 열린 사고방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도전적으로 열린 사고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험과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 금전적인 지원은 제 생각에는 프로가 되고 나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가 되고 나서부터? 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초등학생한테 너무너무 유명하신 막 1타 강사 선생님들을 1시간에 300만 원, 500만 원을 주고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 친구가 너무 어리고 아직 실력이 없다면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충분히 주위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프로님들이 많아요. 네, 그냥 근데 부모님들 욕심에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좋은 선생님한테 얘를 데리고 가면 너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선생님이 한 명으로 저는 끝나는 프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이 생기는 거고 타이거즈도 마찬가지거든요. 타이거즈도 처음에는 아빠가 가르쳤고 나중에는 그거 레벨을 넘어서
더 좋은 선생님, 또 부치아먼한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행크헤니한테도 갔고 뭐 샴폴리도 가고. 샴폴리도 갔고요. 뭐 지금은 뭐 혼자 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 골프를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골프 스타일 또 자기만의 그런 골프 멘털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선생님한테 끝내시려고 하시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근데 그래서 그 전 선생님도 저는 존중을 하고 누구 선생님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있던 선생님들과 함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송단 프로님께서는 그러면은 반대로 아버지한테만 레슨을 받으셨으니까 레슨을 좀 더 다양한 선생님한테 받아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더 받았으면 더 골프를 잘 쳤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렸을 땐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레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GG 스윙이다, 바디 스윙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후회하는 거는 그때 아버지 말씀을 더 잘 듣고 좀 더 믿고 연습을 했으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리고 골프를 보면은 돈을 쓰는 방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레슨, 용품, 뭐 라운딩. 사실 국내에서는 라운딩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일주일에 3번 라운딩 하면 20만 원씩이라고 해도 60만 원이니까 네네네. 너무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어디를 많이 담당을 하고 돈을 좀 더 지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네. 그러니까 라운드도 좀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힘드니까 그게. 전 세계 어딜 가도 아마 골프 치기 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가본 건 아니지만 웬만한 골프장이 있는 나라에서 중에서는 한국이 아마 더 열악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그냥 라운딩을 가시니까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연습을 하기에는 참 열악한 환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시합을 나갔는데 시합이 3일짜리 시합이었어요. 네. 첫날 시합이 끝나고 다음날 시합이 있으니까 퍼팅 연습 하잖아요. 누구나 선수라면은. 그렇죠. 근데 첫날 끝나고 퍼팅 연습을 하는데 골프장에서 와가지고 관계자분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 진짜 너무 많죠. 그쵸.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열이 받았던 게 쫓아냈다고 해서 열이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연습거리에 한 30명 정도의 프로가 있었거든요. 네네. 30명까지는 아니야. 한 10몇 명이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 프로들이 다 우수수수 다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익숙한 거죠. 그 그렇죠. 환경이. 그 쫓아내는 환경이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익숙한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두 명쯤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시합을 치러 왔는데 돈도 안 낸 것도 아니고 그린피 다 내고 시합까지 쳤는데 이렇게 내쫓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강하게는 얘기 못하고. 근데 우수수 다 내려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내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은 숏게임 연습을 하는데도 숏게임장에 가서 돈을 내고 저 어릴 때는 계속 그런 연습을 했어요. 뭐 15,000원, 25,000원 이런 데를 가서 치고 근데 퍼팅하다 쫓겨나고 뭐 그런 게 사실 골프 프로의 현실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체원제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됐지만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아마 퍼팅 연습한다고 쫓겨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골프장 가서 어프로치 퍼팅 연습하는 거 그냥 프리로 하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태국이잖아요. 네. 태국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은 너무 좋은데 뭐랄까 이제 퀄리티 좋은 코치들이 많이 없는 많이 느낌이에요. 없죠. 많이 없는 느낌이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런 코치들은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죠.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레슨의 그런 시장이 좀 웃긴 게 특히 여자 LPGA에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가 상위 월드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휩쓸고 있는데 그렇죠. 20위까지 뭐 태극기가 거의 많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코치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 걸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외국 코치들이 와서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코치를 알려준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뭐 물론 외국 코치 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어서 갔는데 그런 스케일이 너무 압도되는 거에 좀 있었고 뭐 벙커장 연습만 해도 모레별로 갖다 놓고 저희가 벙커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부치아마 스쿨에 가서 네. 했을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그린도 국내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그린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집 뒷마당에 그린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아, 미국에는?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수영장도 있고, 네, 옆에 수영장도 그린도 있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타이거 우즈는 뭐 집에 나인홀이 있다고 했나?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니어한테도 환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환상이 됐지만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너무 큰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엄청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도 골프를 굉장히 잘 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스윙으로든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70대까지는 전 다 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저는 뭐 피팅이나 골프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가도 돼요. 아, 그건 이제 약간 프로 레벨에 갔을 때. 네, 정말 그 친구가 뭐 내가 더 많은 골프채 성능을 느끼고 느낌을 더 많이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플렉스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70대 칠 때까지는 조금 더 닫혀진 생각을 열어줄 수 있는 프로님이나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스승을 만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5년 안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 저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프 공도 쳐야 되고요, 연습도 해야 되고 이 친구가 성장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믿어 주시고 그 다음에 70대를 치고 이 친구가 조금 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그게 이제 국내는 세미프로나 PGA 프로는 되는데 아직 투어를 못 치고 그럴 때 근데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PGA 프로 될 때까지 부모님이 돈을 다 쓰신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제 프로 레벨에 가면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다 잘 쳐요. 네, 다 잘 치는데 누가 좀 더 잘 치느냐 자주 그거에서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한계치를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하긴 그때 시합 다니고 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쵸. 드니까. 왜냐면은 뭐 하나 나갈 때 100만 원씩 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그때 가서 내가 아껴서 된다면 정말 프로 라이센스만 저희가 뭐 획득을 한 것이지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나의 실력을 더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때는 오히려 더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할 때 못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 많은 금전을 써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골프장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고.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5불짜리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너무 좋은 골프장에서 사실 칠 필요 없거든요. 그쵸. 처음에는 네. 잔디를 밟아가면서 경험을 쌓는 쌓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골프장 가고 더 어려운 골프장에 가서 와 정말 다양한 경험을 느껴보고 그래서 나중에 프로가 되고 그 프로가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정말 돈을 써야 할 때 뭐 정말 샤프트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가 써보고 내 마음이 내가 골프를 칠 때 기술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때 저는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주니어들 시작한다면은 몇 살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주니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프적인 프로인 것 말고도 중요한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뭐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그때가 맞지 않을까. 그래도 한 10살 이후? 그 정도가 10살 이후는 돼야죠. 그렇죠. 너무 막 6살, 7살일 때부터 그때부터는 저는 조기 교육이 막 필요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행복한 기억을 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10살에 골프를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쵸.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국내 특성상 송단 프로님도 고등학생 때 신분 때 프로가 되셨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프로가 됐고 고2 때 아마 고2 생일이 지나면은 프로 테스트 응시를 할 수 있었던 그랬던 걸로 것 같아요. 기억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골프 프로들이 저희 때는 고등학생 때 골프 프로가 되는 친구들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프로가 안 되면 거의 골프 선수 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렇죠. 그때 못 되면은 뭔가 비전이 네, 없다 생각. 비전이 없고 다른 길로 가고 1년 1년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낙방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골프를 이제 내려놓고 산업전선으로 뛰어드는 프로들이 많이 생겼죠. 돈을 뭐 레슨을 한다던가 그쵸, 아니면은 네. 사업을 한다던가.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보통 프로들이 많이 되는데 그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 4, 5년 정도 골프를 치고 프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얘기가 골프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부모님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드시고 또 귀한 누구나 다 귀한 자식인데 그렇죠. 네.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선수가 되고 또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항상 제일 중요하신 거는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부모, 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친구 진짜 많거든요. 많은 돈을 투자해 주니까 부모님은 자꾸 뭔가를 바라는 게 많아지고 부모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치의 마음으로 성적이 안 나면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자녀랑 부모님 사이가 멀어져가는 아이는 또 그거 비용 때문에 맞아요. 좀 네.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맞아요. 네. 아,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단표님이랑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서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 된다면 표님이랑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네네.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